네, 이해되셨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엑스트라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해보려고 해요. 엑스트라 트리는요,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게, 이것도 역시 앙상블 학습 방법이에요. 앙상블 학습 방법인데,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비슷한 점이 있고요. 다른 점도 있어요. 랜덤 포레스트와 비슷한 점은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킨다. 이거는 같아요. 여러 개를 훈련시키는데 기본값은 몇 개? 기본값은 100개를 사용해요. 이것도 같아요.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들을 훈련시킨다. 이거는 랜덤 포레스트와 엑스트라 트리가 같은 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키는 거기 때문에 엑스트라 트리가 어떤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냐면 디시전 트리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 디시전 트리의 파라미터들을 튜닝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맥스 뎁스는 어디까지 할 거냐, 민 샘플 스플릿은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튜닝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랜덤 포레스트와 비슷한 점이고요. 다른 점이 있어요. 랜덤 포레스트와 다른 점. 이것 때문에 엑스트라 트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다른 점은 뭐냐면 부트스트랩 샘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랜덤 포레스트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트스트랩 샘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트리도 앙상블 학습 방법이에요. 여러 개의 트리를 훈련시키는 앙상블 학습 방법이에요. 그런데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전체 훈련 셋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체 훈련 셋을.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들을 전체 훈련 셋을 사용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래버리면 여러 개를 훈련시키는 그런 효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똑같은 디시전 트리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앙상블 학습 방법이 아닌 거죠. 앙상블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모델을 쓰거나 아니면 훈련 셋을 다르게 줘가지고 다르게 학습을 하게끔 시켜주는 게 그게 앙상블인데 지금 이거는 디시전 트리만 사용하는 거죠. 그 디시전 트리를 똑같은 훈련 셋을 훈련시키는 거죠. 앙상블의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트리는 노드를 분할을 하는 거죠. 트리는 노드를 분할을 하는데 노드를 분할할 때 가장 좋은 분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무작위 분할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최적의 분할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위 개수가 그 차이가 큰 거예요. 그렇죠? 우리 트리 생각해 보세요. 트리. 불순한 상태에서 순수한 상태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능하면 한쪽 클래스로 모이게끔 노드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노드가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일단 제일 진위 개수의 차이가 제일 크게끔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노드로 분리할 때도 마찬가지. 그 노드 안에서 다시 A와 B로 가지가 쳐나가는데 그게 진위 개수가 또 차이가 심하게 나게끔 이렇게 찾는 거. 최적의 분할을 찾는 게 그게 일반적인 틀이에요. 일반적인 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랜덤하게 그냥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노드에서 두 번째 노드로 이렇게 내려갈 때 첫 번째 트리와 두 번째 트리가 서로 다른 트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작위로 분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분할을 하게 되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도수가 얼마 이상이냐 이걸 가지고서 A와 B로 나눴다면 두 번째 트리도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서 A와 B를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틀이에요. 똑같은 틀인데 가장 좋은 분할을 찾는 게 아니라 무작위 분할을 사용한다. 이래버리면 여기서 분할을 할 때 정말 랜덤하게 샘플 하나, 특성 하나만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 트리에서 분할을 할 때는 알코올 도수를 사용하고 이쪽 트리에서 분할을 할 때는 랜덤하게 그게 알코올 도수가 될 수도 있고 당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랜덤하게 하다 보면. 그러면 첫 번째 트리하고 두 번째 트리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게 무작위 분할을 할 때 앙상블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랜덤 포리스트와 엑스트라 트리가 다른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랜덤 포리스트는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랜덤 포리스트는 최적의 분할을 찾기 위해서 많은 훈련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단점이 돼요. 이 단점을 보완하는 게 엑스트라 트리예요. 엑스트라 트리는 최적의 분할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 분할을 하기 때문에 랜덤하게 만든다는 거는 최적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계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무작위 분할을 하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빠릅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근데 정확도는 랜덤 포리스트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랜덤 포리스트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엑스트라 트리가 안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무작위 분할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무작위 분할을 사용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엑스트라 트리의 개념이에요. 네, 이렇게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엑스트라 트리 이렇게 만들까요? 우리 이미 임포트가 끝나 있어요. 임포트가 끝나 있습니다. 엑스트라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만드시고요. 다 기본값 사용할게요. 트리 100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분할할 때 진위계수 사용하는데 진위계수가 큰 의미가 없어요. 무작위 분할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 다 기본값으로 두고요. 여기서는 n잡스가 있을 거예요. n잡스가 있을 거고요. 우리 OOB 스코어 계산 안 할게요. 대신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사용할게요. 굳이 OOB 스코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n잡스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랜덤 스테이트 4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주셔야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과가 비슷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직접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할 때 하고 나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점수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그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려면 에스티메이터를 무엇으로 주시면 되냐면 엑스트라 트리를 주시면 돼요. 엑스트라 트리를 주시면 되고요. X를 넘기셔야 돼요. 트레인 세트 반드시 넘기셔야 돼요. Y도 반드시 넘기셔야 돼요. 트레인 타겟을 넘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굳이 필요 없고요. 이거는 기본값을 사용하시면 5폴드 사용할 거고요. n잡스 줄게요. n잡스. 뭐 조금이라도 빠른 게 좋겠죠. CPU 콜 다 사용하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return train score 이렇게 해서 여기를 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결과를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그 결과를 CV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CV를 출력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훈련 셋을 보시면 numpy.min 볼게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무슨 점수? 트레인 점수를 볼게요. 트레인 스코어. 평균 보시면 99, 99, 99니까 99 아닐까요? 그 다음에 numpy.min cv 이번에는 테스트 스코어를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뭐다? 89%. 랜덤 포레스트랑 그닥 다르지 않아요. 랜덤 포레스트랑 그닥 다르지 않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오버피팅이 심하다. 랜덤 포레스트랑 똑같이 오버피팅이 심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과는 굉장히 빠르죠. 빠릅니다. 랜덤 포레스트 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 4초 걸렸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트리 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 3초 걸렸어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한데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셨죠? 아까 크로스 밸 스코어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어요. 크로스 밸 스코어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에스티메이터 x, y까지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줘요. 자, 요거 또 볼게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크로스 밸리데이트 사용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x트라 트리. x는 x 트레인, y는 y 트레인, and 잡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뭐 return train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얘가 계산해 주는 점수는 뭐냐면 이렇게 주죠. 이렇게 89%, 89%, 90%, 90%, 88%, 89%, 88%. 뭐만 주는 건가요? 크로스 밸리데이트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주고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 걸리는 시간, 점수를 계산할 때 걸리는 시간, 검증 셋에서의 점수, 트레인 셋에서의 점수 이런 것들을 다 리턴해 줄 수 있는 게 크로스 밸리데이트. 근데 우리가 그러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하시면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밸리데이션과 트레인 셋에서의 점수 차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심한지 오버피팅이 심하지 않은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크로스 밸 스코어는 단순하게 무엇만 알아내기 위해서 검증 셋에서의 점수들만 알아내기 위해서. 다른 거는 리턴하지 않고요. 교차 검증을 통해서 검증 셋에서의 평가 점수만 리턴 받고 싶을 때 크로스 밸 스코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오버피팅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오버피팅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크로스 밸리데이터를 직접 하시고 테스트 스코어와 트레인 셋 스코어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 결과는 오버피팅이 심하다. 오버피팅이 크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셨죠? 네. 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앙상블 학습 방법에서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냐면 부스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념을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고 부스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부스팅과 배깅의 차이점은 뭐냐면 부스팅은요 직렬 학습 방법, 순차 학습 방법이에요. 배깅은요 병렬 학습 방법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깅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배깅을 다시 한번 보면 배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훈련 세트가 있는데 훈련 세트를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그 부분 집합들을 뽑는 거죠. 부분 집합 1번, 부분 집합 2번, 부분 집합 3번 이렇게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훈련된 트리와 여기서 훈련된 트리는 서로 다른 트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학습된 데이터가 다르니까. 자, 근데 이 과정은 만약에 컴퓨터가 4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쪽 컴퓨터에서 얘를 계산하고 두 번째 컴퓨터에서 얘를 계산하고 세 번째 컴퓨터에서 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4대의 컴퓨터에서 이 작업들을 동시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병렬 작업이에요. 병렬 작업. 컴퓨터가 꼭 4대가 있지 않더라도요. CPU 코어를 가지고도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멀티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키는 과정과 두 번째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동시에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병렬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렬적인 방법. 이게 가능한 이유는 훈련 세트만 다르게 나누면 되기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는 서로가 독립적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동시에 작업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배깅 방법인데요. 부스팅은 좀 달라요. 부스팅은요, 어떤 방법이냐면 오답 노트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문제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틀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틀린 문제들을 오답 노트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할 때에는 그 틀린 문제들의 가중치를 줘서 학습을 해요. 그리고 또 시험을 봤겠죠? 시험을 보면 내가 오답 노트에서 정리했던 거는 잘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공부했던 거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겠죠. 잊어버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틀린 거를 또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전 모델에서 과소적합됐던 훈련 샘플들, 다시 얘기해서 처음에 훈련시켰을 때 전체를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훈련시켰을 때 이렇게 잘 맞지 않았던 부분들을 그 다음에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얘는 중요해 라고 가중치를 주고서 디시전 트리를 다시 한번 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디시전 트리에서 예측해주는 값은 처음 훈련시켰을 때 틀렸던 부분들을 잘 맞추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단점이 뭐냐면 처음에 잘 맞췄던 부분들을 틀리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똑같은 데이터셋에서 그 바로 직전에서 틀렸던 녀석들만 가중치를 주고서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10번 보고 10번 볼 때마다 오답노트 다 만들어서 오답노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수능 봐요. 점수가 좋겠죠? 아닌가요? 네. 점수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이게 순차 학습 방법이에요. 부스팅한다. 부스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차근차근 연달아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학습할 때마다 계속해서 가중치를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계속해서 준다. 그게 부스팅의 개념입니다. 머신러닝에서 부스팅이란 이전 학습에서 학습했을 때 적합이 잘 되지 않았었던, 즉 오차가 많이 생겼던 그런 녀석들을 가중치를 주고서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그런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방법을 부스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스팅 방법 중에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학습기가 만든 오차들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오차들. 그래서 오차들을 학습시키다 보면 이거는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첫 번째 데이터셋이 있어요. 트리로 학습을 시켜요. 그럼 오차가 생기거든요. 예측값이 있고 오차를 거기다 플러스를 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기를 훈련시키고요. 거기서 나오는 오차를 또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오차를 또 학습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점점 트리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맞춰가게끔 그 트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전 학습기가 만든 오차들을 학습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 자, 그래서 부스팅은 단점이 뭐냐면 단점은 병렬 학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PU 코어를 여러 개를 두고서 동시에 학습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순차적으로만 실행이 돼야 돼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만 실행이 돼요. 순서대로만. 그게 단점이에요. 순서대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훈련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장점은 정확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에이다 부스트나 혹은 그레디언트 부스트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좋은 정확도를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게 뭐 그림으로는 뭐 이렇고요. 그림으로는 이렇고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사용해 볼 거는 뭐냐면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앙상블 학습 방법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깊이가 얕은, 그러니까 트리를 깊게 안 만들어요. 랜덤 포레스트나 디시전 트리나 이런 것들은 트리 하나를 만들 때도 뎁스를 뭐 10개, 20개 혹은 100개 이런 식으로 뎁스를 굉장히 깊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얕은 그런 디시전 트리들을 직렬로 연결한다. 순차적으로 연결한다. 로 연결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킬 때 이전 훈련 단계에서 그 발생한
발생한 오차들을 그 다음 훈련에서 가중치를 주고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련에서 발생한 오차들이 두 번째에서 그 오차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두 번째에서도 역시 그래도 오차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거를 세 번째에서 가중치를 주고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오차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다 보면 오차들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레디언트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좋은 결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오차들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되고요. 좋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깊이가 얕은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점이에요. 깊이가 얕은 트리라고만 하겠습니다. 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대 적합이 작아져요. 과대 적합이 작아지고 높은 일반화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랜덤 포리스트나 엑스트라 트리나 단점은 뭐냐면 과대 적합이 커질 수가 있어요. 트리의 뎁스가 굉장히 깊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그거를 튜닝할 수도 있지만 디시전 트리나 엑스트라 트리의 뎁스를 튜닝해서 과대 적합을 적게 만들 수는 있지만 튜닝하지 않으면 그 뎁스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과대 적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랜덤 포리스트나 엑스트라 트리의 단점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튜닝을 해야 돼요. 오버피팅을 줄이려면. 근데 그레디언트 부스트 자체는 깊이가 낮은 디시전 트리를 훈련을 시켜요. 깊이가 얕은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차가 커요. 오차가 큰데 그거를 계속해서 오차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럼으로써 오차를 줄여요. 그럼으로써 일반화 성능을 높여요. 과대 적합은 낮아지면서 일반화 성능을 높여주는 그런 모델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이에요. 이미지 같은 거를 분류할 때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순차적으로 훈련시킨다. 순차적으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랜덤 포리스트처럼 병렬로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병렬로 훈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n-job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없어요. CPU 코어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훈련 속도가 느려져요. 일반적으로 랜덤 포리스트에 비해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훈련 속도가 늦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데이터셋은 그렇게 복잡한 데이터셋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속도가 느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은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정사하강법이죠. 오차들을 훈련시킬 때 오차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정사하강법으로 오차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용어가 붙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경사하강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파라미터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경사하강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경사를 따라서 내려온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튜닝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성큼 내려올 거냐? 조금씩 내려올 거냐? 이거 뭐예요? 학습률. 경사각용법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학습률이에요. 학습률. 학습률을 크게 하면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수도 있지만 단점이 왔다 갔다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발산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게 학습률. 학습률을 조절함으로써 오차들이 피팅돼 가는 과정의 그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차들을 빨리 학습을 시킬 거냐, 오차들을 천천히 학습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 같은 학습률과 같은 그런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가 있고요.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의 그 파라미터들을 튜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시전 트리를 순차적으로 여러 개를 연결하죠. 앙상블. 앙상블의 파라미터들을 튜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살펴보시면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파라미터의 이름들을 보시면 일부는 경사각용법에서 나오는 파라미터들이고, 일부는 디시전 트리에서 나오는 파라미터들이고, 그리고 뭐 일부는 앙상블에서 나오는 거. 맥스 이터레이션도 경사각용법에서 나오는 그 튜닝 파라미터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래드 부스트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은 그래드 부스트라고 할게요. 우리 이미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넣었죠? 자, 로스 함수. 이게 그레디언트 경사각용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사각용법에서 뭐 MSE를 사용할 거냐, 뭐 스퀘어드 로스를 사용할 거냐, 뭐를 사용할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러닝 레이트, 학습률. 에스티메이터 개수, 이건 앙상블이니까 에스티메이터가 몇 개가 필요하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쵸? 뭐 크라이테리언 뭐 이런 거 있고요. 이거는 MSE를 적합을 시킬 때 어떻게 적합을 할 거냐, 뭐 그런 거고, 민 샘플 스플릿, 민 샘플 리프, 민 샘플 웨이트 등등등, 이런 거는 뭘까요? 이런 것들은 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러닝 레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이터레이션과 관련된 게 애니터밖에 없군요. 톨러런스가 있군요. 톨러런스가 그 러닝 레이트 가지고 학습시키면서 얼마 이하가 되면 뭐 멈추겠다, 뭐 이런 걸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 기본값으로 사용할게요. 기본값으로 사용하면서 랜덤 스테이트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으로 얼마나 나오는지를 볼게요. 얼마나 나오는지. 자, 모델을 생성을 했죠. 모델을 생성을 했습니다. 바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볼까요? 크로스 밸리데이트 이렇게 할게요. 크로스 밸리데이트 에스티메이터는 그레디언트 부스트 모델, X는 X 트레인, Y는 Y 트레인 이렇게 하고요. 5폴드 그대로 사용하고요. 5폴드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서는 n잡스를 마이너스 1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다시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n잡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트 자체에서는 n잡스를 줄 수가 없지만 줄 수가 있고,
트레인 스코어 같이 볼게요. 트레인 스코어. return train score. 결과를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죠. 결과를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결과를 CV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데이터셋을 5개로 나눠서 여기 4개를 훈련을 시키고, 여기 4개를 훈련시키고, 여기를 테스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 점수가 나왔고, 훈련 세트의 점수가 나왔어요. 자,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한다? 이런 과정을 5번 반복한다. 이번에는 여기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훈련시키고 여기에서 점수를 계산한다. 그 점수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훈련시킨 점수고요. 그죠? 자, 2개의 점수 차이를 보세요. 넘파이점 평균 하고서 교차 검증에서 트레인 스코어 점수하고요. 넘파이점 평균 교차 검증에서 테스트 스코어를 보시면 비슷하죠? 비슷하죠? 엑스트라 트리하고 보세요. 우리가 엑스트라 트리도 마찬가지고 랜덤 포리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엑스트라 트리나 랜덤 포리스트에서 훈련 세트의 점수는 99%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증 셋에서 밸리데이션 셋에서 89%까지밖에 안 갔죠. 그렇죠? 오버피팅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레디언트 부스트로 사용을 하니까 훈련 셋은 점수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훈련 셋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대신에 테스트 셋 어떻게 됐어요? 훈련 셋이랑 테스트 셋이랑 비슷해요. 비슷하죠. 오버피팅이 거의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 결과를 보면 오버피팅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 포리스트나 엑스트라 트리들의 단점 중에 하나였던 오버피팅. 그래서 그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들을 튜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레디언트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는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버피팅이 거의 없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것도 늘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튜닝하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러닝 레이트를 우리가 튜닝을 한다거나 디시전 트리에서 맥스 뎁스를 튜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튜닝하면 훈련셋과 검증셋의 점수를 조금 더 높여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게 앙상블 학습 방법들입니다. 왜 보통 앙상블 학습 방법을 디시전 트리를 공부한 다음에 앙상블 학습 방법을 공부하냐면요. 랜덤 포리스트나 그레디언트 부스트나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졌냐면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디시전 트리를 사용을 하고요. 디시전 트리를 병렬적으로 연결해서 샘플을 배깅 샘플링을 하면서 부트스트래핑을 하면서 훈련시키는 게 랜덤 포리스트. 디시전 트리들을 병렬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직렬로 연결을 해서 순차적으로 훈련시키는데 훈련시킬 때마다 오차들의 가중치를 줘서 오차들을 점점 줄여나가는 오차들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랜덤 포리스트는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더라도 속도가 빨라요.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고요.
그게 그레디언트 부스트에서는 단점이에요. 직렬적으로만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반대로 랜덤 포레스트는 오버피팅이 되기가 쉬워요. 이게 단점이고요.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오버피팅이 적은 모델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그레디언트 부스트의 장점이에요. 서로 두 개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 제가 임포트에서 XGB 클래시파이어, LGBM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XG 부스트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거 그레디언트 부스트의 일종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트의 일종인데 만들어져 있는 그 패키지가 사이클런이 아니고요. XG 부스트라고 하는 다른 패키지에서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이클론 사용하시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라이트 GBM은 약간 조금 다른 개념인데 뭐 히스토그램 방식을 이용한 뭐 그레디언트 부스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거는 좀 그냥 넘어가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모델 객체를 생성한다, 훈련시키고 점수 계산한다, 피팅시키고 점수 계산한다. 피팅시키고 점수 계산하는 거를 크로스 밸리데이터 하나로 끝낼 수도 있다. 네, 그런 정도를 이용하시면 사용하시는 방법은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요.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앙상블 학습 방법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